네, 그럼 계속해서 관련 내용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면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계속 미뤄지다가 두 분의 선고가 같은 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도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이제 결론 내기로 한 건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선고일이 잡혔는데 일단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7일 사건이 접수된 지 지금 석 달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예. 앞서 이제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고 지난달 19일 한 번의 변론을 끝으로 이제 절차가 마무리된 건데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이 됐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나게 됐습니다. 예. 일단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또 내란을 공모하고 도왔는지가 이제 핵심 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같이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계엄 선포 방조 여부의 위헌성, 위법성을 따지려면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같이 선고가 날 거란 이제 배경이 나왔던 거였는데 예. 오늘 이제 헌재 발표를 보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의 소추 사유 자체만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면 지금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이전에도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사건들, 그러니까 굵직한 사건들을 선고하거나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굵직한 사건들을 좀 털어내면서 가장 헌정사에 결정례를 남길 수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예. 일단 지금 애초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 2차 공중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 좀 이날은 주요 선고를 헌재가 피해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거의 뭐 직접적 영향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셈인 것 같고요. 예. 일단 한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에 내란 공모 묵인했는지 뭐 방조했는지나 이제 계엄 직후에 한동훈 이제 당시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예. 지금 한 총리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만류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이 가운데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하나라도 있고 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만 파면이 되는 것인데 과연 헌재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이 될 사안입니다. 예.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네.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헌재 사건이 접수된 지 97일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91일이 걸렸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건데 지금 4주 동안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전망은 그러니까 지난주 윤 대통령 변론 종결 2주를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서 3월 7일이나 3월 17일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이 나왔었는데 예. 예측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빗나갔고 뭐 아예 그 사이에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들 같은 주요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번 주에 하지 않겠냐. 관측이 있었는데 예. 어제까지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이제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예. 사실 오늘까지도 이제 많은 취재진이 선고 하루 전에 시간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사건을 결국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예측과 추측의 영역에서 계속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데요. 예.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이제 내란죄 철회 같은 절차적 쟁점에서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을 두고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절차적 쟁점이라고 하면 이제 국회 측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이제 형법 위주가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따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헌재법이나 헌재 심판 규칙에 소추 사유 변경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성질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제 준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아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형사재판에선 예.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직권주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쟁점을 그대로 이제 유지할지 내란죄 철회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또 쟁점이고 또 하나는 헌재가 이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 측에서 헌법재판의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존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기록을 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절차적 쟁점보다도 이제 사실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선고하면 되는 것인데 네. 왜 늦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제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선고가 사실상 우리 역사에 남는 중요한 결정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미칠 파장들을 되도록 이제 고려해서 서로 설득하고 조율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내려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네, 지금 철저하게 비공개로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현재 재판부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사실 지금 재판부가 수시로 평의를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은 가장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 평의가 어디까지 왔고 일각에서는 판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평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 8명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좀 크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인용 각하 기각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결정문 초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 그러니까 헌법 연구관들이 써오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헌재가 정리했던 4가지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서 4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계엄 선포 행위나 포고령 이루에 대한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법리가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되는 거고 아닌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헌법 연구관들 조차도 지금 선고일이 언제 나는지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부는 계속해서 수시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그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기각, 인용 각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면 예. 그 이후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게 과연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사실 개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한 총리 사건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사실 이렇게는 좀 너무 넘어서는 이제 예측일 것 같고요. 예.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 의견 일치가 사실상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최종 결과는 예측 불허인 거고 예. 만약에 한 총리 사건에서 한 총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재판관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문제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3주째인데 예.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예측까지도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마은혁 후보자가 추후에 임명이 된다면 지금 윤 대통령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월 18일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 있는데 예. 그 전까지 이제 시간의 텀이 있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의 또 합류 여부가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거론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이 부분만 따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먼저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예. 윤 대통령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떻게 볼지 유추할 수 있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루어지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까지 다음 주에 공지를 하게 된다면 네.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에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을 내고 예. 이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된다면 이제 선고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선고 기일을 정한다는 거는 재판관 개개인이 더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뭔가 결론이 섰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론이 굳어졌고 판단이 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 표결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재판관들이 거듭해서 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평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의견인지는 대략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판결 자체는 선고 당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표결 절차만 미뤄두고 그러니까 몇 대 몇 결론으로 할 거냐만 남겨두고 계속해서 결정문을 가다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선고일까지도 치열하게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또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같은 것들이 담기게 된다면 예. 선고일 전에 막판 수정을 거듭하면서 조율을 거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고일까지 정해지게 된다면 최종 결정문뿐만이 아니라 낭독할 선고 요지문이라던가 언론에 배포할 자료라던가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된다면 방송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보안, 경호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준비를 해서 사실상 헌재가 이제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채연 기자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